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부속명세서인데, 347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관련 명세서가 있죠. 근데 이 부속명세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실기시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부속명세서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좀 내용들을 어려워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배점은 높지가 않아요. 뭐 작게는 3점, 많게는 5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분계 하나랑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은 나중에 부가세 실무를 하시려면은 이 부속명세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는데, 하다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게 일단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47페이지 부속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관련 명세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이 내용을 세금계산 사개표에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여기 그 내용을 옮겨서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거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다라는 명칭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드 매출이 있었다. 매출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다.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은 그 내용을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해야 되냐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 매출한 거는 그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라고 하는 서식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매입 카드 받은 게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게 있다. 그럼 받은 거는 그걸 어디다가 반영하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이제 수령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는 세금계산 사개표에 반영하는데, 뭐 요거는 시험에 따로 안 나와요.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안 나오고,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 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요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있죠. 요거부터 볼게요. 자, 근데 카드 받은 거 있죠. 카드 받은 거를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반영을 시켜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반영시킬 때 주의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347페이지 보면은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매입세 불공제 항목은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부가세 신고서 설명할 때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카드 받은 거 중에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썼죠.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공제 설명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을 이야기하지,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부가세 신고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영시킬 필요가 없고, 그 내역을 일반 연필력에 넣어서 비용 처리만 할 수 있는 거지 부가가치세 신고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요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죠. 뭐를 발행해요? 면세사업자는 얘들은 계산서를 발행하죠.
자, 그다음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자,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요, 안 돼요? 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죠. 자, 그럼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절대로 안 되는 업종이 여객운송업,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 입장권 발행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들, 여기 해당할 때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나 업종들 있잖아요. 자, 그때 면세 이러한 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는 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았을 때, 카드 결제를 했을 때만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동그라미 3번부터 볼까? 동그라미 3번에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쵸? 간이가세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역은 여기에 반영시켜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은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쓴 게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을 반영시켰다라고 하면은 신고할 때 오류가 떠요.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걸러줘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부분은 반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으로부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부터 매입한 항목은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그거를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 사케페이만 반영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붙으면 세금계산서가 이겨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이래요. 자, 원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돈을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돈을 결제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금 결제만 신용카드로 됐을 뿐이고 먼저 발생한 건 어떤 거예요? 얘가 먼저죠. 그래서 얘가 우선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사케페이에 반영해야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카드가 먼저 결제가 됐잖아요. 카드가 먼저 결제가 된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느냐? 요거는 안 돼요. 안 해줘요. 카드 결제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먼저 발생하고 얘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하고 카드가 동시에 붙으면 세금계산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 됐고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거 작성을 좀 해볼 건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거기 교재 저기 348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거 작성을 좀 해볼게요.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탭에 보면은
자, 여기 부가가치세 탭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 을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회 기간은 1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3월로 가시고, 회사 코드는 1007번이에요. 자, 카드 쓴 거를 봤더니 이제 현대카드 사용했네요. 그 세움 카센터에서 사용했는데 거래 내용을 봤더니 아반떼 수리 비용이에요. 아반떼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불공이에요. 불공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한 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카드 쓴 거 중에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비고란에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면은 세금계산 사케페이 반영해야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초생식당이 있는데 거래 내용을 봤더니 직원 회식대래요. 요건 되겠네요. 그럼 날짜가 2월 13일이고, 구분을 봤더니 여기 하단에 현금이 있고, 복지가 있고, 사업이 있고, 4번에 신용이 있죠. 자, 1번에 현금은 현금용 수정을 이야기하고, 2번에 복지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그 화물운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런 카드라고 하면은 2번 복지인데, 시험에는 나올 리가 없고, 시험에는 화물운전자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복지는 무시하시고, 자, 3번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용 카드를 이야기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현금용 수정이 있고,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사업용 카드예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3번의 사업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인데, 법인카드는 무조건 100%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그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시키면 돼요. 자, 4번에 신용이 있는데 요거는 개인카드를 이야기해요.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카드 쓴 거는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원 명의의 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4번 신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카드가 이거는 법인카드라고 했었죠. 그럼 3번에 사업을 선택하시고, 자, 그다음 공급자는 F2 누르시고, 초생식당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거래처면은 F2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카드 회원 번호도 F2 눌러서 등록된 카드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카드 현대카드가 9843-8756-3021-1234라고 돼 있죠. 그다음 금액은 40만 원에 세액은 4만 원. 자, 그다음 세방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 공급자의 업종을 봤더니 간이가세자라고 돼 있죠.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간이가세자로부터 카드 결제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랑은 관련 없다라고 썼죠. 무시. 3월 15일이고, 사업용 카드, 그다음 공급자가 세방문구, 그다음에 카드 번호가 9843으로 시작하고, 공급가액에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자, 그래서 박진 헤어샵이 있는데 이건 모기미죠. 모기미이기 때문에 무시. 그 목욕 이발 미용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신한카드 종업원 홍길동 명의의 카드가 있는데 직원 명의의 카드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로 고속버스 봤는데, 세로 고속버스는 여객운송업이죠.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컴퓨터 사랑, 그건 되겠네요. 컴퓨터 산 거. 날짜가 3월 30일이고, 직원카드는 4번 신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공급자는 컴퓨터 사랑. 근데 제가 세방문구를 왜 넣었죠? 간이가세자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죄송해요. 이건 빼고.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1234로 시작하는 거, 요 신한카드네요. 공급가액은 50만 원에 세액은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마감을 치셔도 되고, 저장을 눌러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그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저기 뭐야,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러지 않죠. 실무에서는 여기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57 카가나 61 현가를 넣으면은 이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작성하는 거고, 실제로 저기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이 다 되는 명세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350페이지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죠. 요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그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매출한 경우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은 그 내용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교재 350페이지에 있는 그 필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필수 사례 다음 자료를 주 성민의 제1기 학정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메뉴에 부가가치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고 자, 메뉴를 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나와요. 조회 기간은 1개 학장이니까 4월에서 6월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봤더니 4월 3일 날 비사업자인 김민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카드 결제한 금액이 110만 원이죠. 그래서 이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 즉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여기다가 다 반영을 하고 요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있다. 요 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있으면은 이쪽 칸에서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한 금액이 얼마가 있냐 봤더니 110만 원 있죠. 과세 매출분에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넣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결제받은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주 동아의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에 부가세 포함하면 220이죠. 그럼 여기에 220을 더하면 330이 돼요. 여기 일단 카드 결제한 금액을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서는 카드하고 계산서를 동시에 받으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을 해야지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는 반영 안 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은 달라요. 매출은 카드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던 안 했던 무조건 카드 끌큰 금액은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국세청에 카드 매출이 다 집계가 돼요. 그 집계된 금액하고 이 명세서상의 카드 매출액하고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결제한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다 알려달래요. 요 내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있으면 어떤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추가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220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의 350페이지 보시면은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입력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입력할 때는 어떤 걸 입력하래요?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즉 카드 결제한 금액 있죠. 카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고 그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전액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카드 결제한 금액은 여기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있으면 하단에 추가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일개 확정이니까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로 할게요.
자, 기존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일단 좀 무시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내용이 반영된 건데 무시하고. 자, 그럼 1번. 1번에 4월 3일 날 비사업자인 김민수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판매하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예, 그거는 카드 현금 영수증이니까 100에 10만 원 이렇게 반영하면 돼요. 자, 2번에 주 동아의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200에 20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제가 이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고 대금 결제가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카드만을 결제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죠. 자,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만 원 카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란에다가 금액을 반영을 시키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을 카드 결제했죠. 자, 여기에 몇 프로가 공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1.3%인데 법에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네, 법에는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액란은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활성화도 안 되죠. 여기 세금계산서하고 카드를 동시에 발행한 부분,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요건 아예 될 수가 없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카드 결제한 금액 있죠? 요 카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는 최종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만 돼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만이 좀 부가세 부담이 크죠. 결국 부가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한테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사업자들 있죠. 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들끼리의 거래이잖아요. 이런 거래는 어차피 부가세 낼 게 없기 때문에 받아와서 내는 거고, 지가 낸 거는 돌려받으니까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카드 결제한 금액이 있으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 금액을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지금 1년에 이런 가정이 있죠. 이걸 다 수기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게 원래라면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351페이지 상단에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메인 배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3일 날 지금 카드 결제한 금액이었죠. 카드로 매출한 금액 제품이고 카각 있죠. 십시 카가로 하시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 그 다음에 김민수. 그다음 카드사가 이게 카드사가 삼성카드였죠. 자, 그다음 카드니까 분기형을 제가 4번으로 좀 해볼게요. 제품 매출 차변은 뭐 미수금을 해도 되고 외상 매출금을 해도 되고,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월 4일 날에 이제 코드용은 뭘로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금 계산서 안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드용은 10일 가세가 돼야 되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란에 200, 거래처는 동아,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형을 반드시 4번을 하세요. 대금 결제가 카드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삼성카드였죠. 그러면은 여기에 카라고 찍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회사가 세금계산서 유형이 10일 가세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 결제는 카드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어야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그 내용이 자동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미수금 외상 매출금으로 해도 되고 미수금으로 해도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 분기할 때 카드를 하지 않고 만약에 3번 혼합을 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삼성카드 이렇게 됐죠. 카가 안 찍혔죠. 카드 결제한 건지 모르죠, 프로그램이.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분기형을 4카드로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카드 결제한 걸로 인식을 해주는데 혼합을 선택했을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금리 카드 매출 있죠. 이걸 눌러서 삼성카드다, 신용카드사 삼성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카로 이렇게 찍히죠.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카드 결제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이건 다 지울게요. 자, 지운 상태에서 제가 새로 불러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대로 불러지죠. 아까 여러분들 입력한 대로 전표 입력하면서 코드 유형 선택한 게 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카드 매출 여기에서 카라고 찍혀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위아래 다 들어가도록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 내볼게요. 했더니 내용이 자동으로 아까 입력한 거랑 똑같이 자동으로 내용이 반영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동 반영되는 것보다는 직접 수기를 입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을 더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교재 351페이지. 자, 1번부터 푸는데 회사 코드는 1005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저기 필수 예제 1번 보시면은 회사 코드 1005번에 조회 기간은 1개 확정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고, 자, 그 매입 내역을 봤더니 6월 3일 날 출장 목적의 KTX 승차권이 있죠. 여객 운송업은 안 된다라고 썼죠. 6월 4일 날 사업장 난방용 석유 구입. 요건 되겠네요. 날짜가 6월 4일. 9번은 그 카드가 1번의 두 번째 줄에 법인 하나카드 번호라고 돼 있죠. 하나카드, 법인카드죠.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3번의 사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X51. 카드 번호는 하나카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만원에 5천원. 자, 그 다음 6월 5일날 직원 독감 예방주사인데 이건 면세예요. 병원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랑은 관련이 없고, 6월 6일날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불공이죠. 불공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 6월 7일날 직원 회의 시 커피 구입비. 회의와 관련된 비용,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6월 7일이고 사업 공급자는 별다방. 이게 별다방 이렇게 검색해서 해도 되고, 혹시 시험장에서 검색이 안 되면은 직접 이렇게 치세요. 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똑같이 하나카드. 금액은 3만원에 부가세 3천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잘못했네. 증빙이 뭐래요? 회의시 커피 구입비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현금으로 체크해야 되겠네. 카드 회원번호 넣으면 안 되죠. 카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되냐 안 되냐 확인만 좀 해볼게요. 이번에 1번 현대카드 사용한 거 봤더니 향초 1번은 요거 다 한 거는 저장이나 혹은 마감 버튼 치고 나오면 돼요. 자, 1번에 현대카드 사용한 거 봤더니 향초가 있죠. 향초는 거래 내용이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이라고 돼 있죠.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KG마트는 간이가세자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 홍길동 명의의 카드 장수탕은 모김이라서 안 되고, 목욕 이발 미용업,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죠. 초원 음식점업, 일반 가세자, 직원 회식대, 복류생비, 비고란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요건 되겠네요.
초원은 넣어야 되겠고, 허우경 변호사가 있는데 비고란에 봤더니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넣어야 된다라고 썼죠. 매입 쪽에서는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받았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만 반영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는 반영 안 한다라고 썼죠. 매출 쪽은 다르다라고 썼죠. 매출은 카드 매출한 거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됐으면은 두 군데 모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까지 반영하라고 돼 있죠. 이게 학정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요 초원과 관련된 거, 초원에서 식사한 거, 요것만 부가세 신고랑 관련이 있겠죠.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조회 기간은 이게 학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하시고 어떤 칸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의 40에 4만원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는 저장이나 혹은 뭐 마감치고 놔도 돼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무시하시고 해당하는 칸에 그 답만 잘 넣으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3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 서민산업의 제2계정 부가세 신고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하시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조회 기간은 이게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고 자, 동그라미 1번에 7월 19일 비사업자인 나철수 씨에게 제품 550만 원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는 현금 영수증란에 550 이렇게 넣으면 되고 자, 이번에 주 고서에게 제품 99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490만 원은 9월 18일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근데 이게 판매한 금액 중에서 카드 결제한 금액만 생각을 하세요. 딴 거는 무시하시고 카드 결제한 금액인데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예요? 49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칸은 카드 결제한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고 요 중에서 카드 결제한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490만 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49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주 서론에게 제품 880만 원을 판매하고 국민법인카드로 대금 결제를 받았다. 여기 카드 결제한 금액이니까 880을 여기 얹으면 되겠죠. 그러면 490에서 880을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7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자, 그다음 4번.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주 3인 산업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전표력은 뭐 생략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조회 기간을 이게 학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가시고 여러분들 죄송한데 아까 이 부가세 신고서 제가 작성할 때 회사 코드 1005번에서 이걸 마감을 쳐가지고 이게 입력이 안 되네. 마감 안 칠게요. 아까 저기 앞에 2번 문제 풀 때 있죠. 그때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 쳐가지고 다 모든 신고서가 명세서까지 마감이 돼가지고 마감을 좀 취소하고 저장만 할게요. 이건 아까 2번 문제는. 자, 그러면은 다시 4번 문제 10월에서 12월이죠. 그다음 1번에 10월 12일 날에 제품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공급자는 홍길동. 죄송해요. 무슨 삽질이네. 여기 아니죠? 자, 여기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10월에서 12월이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1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2번은 11월 5일 날 제품을 한강에 납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1월 25일 주 한강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카드 끌은 거는 다 때려 넣으라고 했었죠. 요 중에서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55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한 금액을 여기 넣고 여기에서 계산서 발급한 금액. 자, 3번에 12월 10일 날 면세 제품을 주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면세 매출본에 대한 카드 결제액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럼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냐? 80만 원 중에서 카드 결제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죠. 요 중에서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얼마래요? 전부 다죠. 그래서 여기에는 카드 결제한 금액을 다 넣고 요 중에서 면세 계산서 발급한 금액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3번 풀 때 있잖아요. 3번이 제가 풀다 말았네. 보니까 3번 문제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 서민산업의 이계정 부가세 신고서및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돼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만 제가 작성을 했고 요것만 작성을 했네요. 자,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조회 기간은 7월에서 9월이고 1번은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니까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 이번에 8월 6일자 거는 제품을 990만에 판매하고 계산서 발급했죠. 자, 계산서가 이긴다라고 썼죠.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카드하고 세금 계산서가 붙으면 세금 계산서가 이긴다라고 썼죠.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반영하면 되고 3번은 카드 결제한 금액이니까 자, 550에 880을 더하면은 550에 880.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3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30만 원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신고서 해당하는 날의 금액을 이렇게 반영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카드만을 결제한 금액 있죠? 요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이 부분에 반영하면 되겠죠?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430만 원이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와 관련된 명세서 두 가지 모두 살펴봤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